자, 17차시 한번 해봅시다. 이전 시간에 배운 내용부터 확인하고 할게요. 이전 시간에 배운 내용. 다음은 조선 후기 정치 변천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기업과 니은에는 어떤 정치 형태가 들어갈까요? 라고 물어봐 왔죠. 소중하고 현종 때는 분당 정치가 이루어졌고, 요 사이에 숙종 때는 전국이 급격하게 바뀌는 뭐가 일어났더라? 환국이 일어났었죠. 그쵸? 숙종 때는 환국이 있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영조와 정조 때는 어떤 정치가 이루어졌나요? 탕평정치 이루어졌었죠. 그쵸? 탕평정치가 이루어졌었고, 그런데 정조가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어린 아들이었던 순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 이후에 순조, 헌종, 철종 3대에 걸쳐서 권세 있는 가문이 권력을 잡고 하는 세도정치가 나타나게 되었지요. 세도정치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철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철종의 뒤를 이어서 고종이 왕이 되는데, 이 고종은 철종의 양자였고요. 고종 역시나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대신 정치를 해주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선 후기 정치 변천 확인해 봤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되냐면 생각열기에 흥선대원군 그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은 17차시 확인 질문을 지금 하셔야 돼요. 확인 질문은 총 4가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왕족인 이하응이 방탕한 생활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질문 2번째는 흥선대원군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누구에게 접근하였나요? 라고 되어 있고, 질문 3번은 흥선대원군은 왕이었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라면 네 라고 적으시고, 왕이 아니라면 어떤 존재인지 적어주세요. 그래서 질문 1, 2, 3번은 생각열기에 지난 글자 위주로 보시면 답을 금방 찾으실 수 있고요. 질문 4번은 여러분이 이 당시 왕이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당시가 언제냐 하면, 교과서가 있으신 분은 88쪽에, 교과서 88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 첫 번째 단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9세기 조선에서는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으로 농민 봉기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삼정의 문란이 뭐였지? 전정, 분정, 환국이라고 하는 3가지 세금이었죠. 이 3가지 세금이 굉장히 문란하게 이루어져서 농민봉기가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그랬어. 너희 아는 대표적인 농민봉기 뭐 있지? 임술 농민봉기. 요 부분 잘 기억이 안 나시면 학습지 10쪽에 나와 있습니다. 학습지 10쪽의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서양 세력의 침략적 접근으로 위기감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요 당시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왕이 된다면 무엇부터 해야 될 것 같은지를 생각하셔가지고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답 달아주시면 돼요. 시간은 여러분 5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하셔가지고요. 구글 클래스룸에 답을 조금 달아주세요.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타트! 자, 모든 활동 끝났고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흥선대원군의 통치체제 정비 내용을 국내 정세와 관련지어서 이해할 수 있다. 국내 정세, 아까 이야기했었죠? 세도 정치가 있었고, 삼정이 굉장히 문란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국외 정세와 관련지어서 이해할 수 있다. 자, 국외 정세는 청나라하고 일본이 이미 서양 세력을 통해가지고 통상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했거든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내용을 찾아보면서 마지막으로는 이런 국내외 정세를 근거로 해서 흥선
흥선대원군의 정치개혁을 평가를 할 겁니다. 평가하는데 좀 좋은 방법은 토론을 하는 건데 여러분한테 곧바로 토론을 하라고 하면 너무 긴장해가지고 제대로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흥선대원군 평가하는 거를 오늘의 수업 토론 시나리오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학습지에다가 토론 시나리오를 3개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차 토론에서는 세도정치 타파, 2차 토론에서는 삼정훈란 개선, 3차 토론에서는 통상수교 거부, 요거를 주제로 해서 흥선대원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런 활동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습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러분 학습지 한번 펼쳐보시면 학습지 25쪽에 자 흥선대원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요거를 여러분들이 모든 활동으로 완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긍정적 평가 근거 넘버 1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선생님 여기 근거에 뭐 적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여러분 이 칸은 근거를 적는 칸이 아니고요. 주장을 쓰시는 칸이에요. 근거는 밑에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근거는 적어놨지만 핵심 키워드들을 선생님이 다 빼놨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88쪽을 참고하셔가지고 일단 이 핵심 키워드들부터 찾으시고 이 근거의 내용을 다 포괄할 수 있는 흥선대원군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장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게 긍정적인 평가의 내용이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부정적인 평가도 하셔야 되거든요. 부정적인 평가도 선생님이 빈칸 36번, 37번 비워놨어요.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 교과서 88쪽 보고 찾으시고 여기에다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정적 평가의 주장을 문장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는 방법 알겠어요? 네, 시간을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10분 동안 한번 해보시고 중간중간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선생님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도정치 타파와 관련해서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활동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금 3분 이제 정도 남았는데요. 다 한 사람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스터 K. 미스터 K가 여기 빈칸 31번부터 34번 요거 해줍시다. 세도정치의 핵심 기구가 뭐예요? 여기 K가 30인데요. 이니셜로 다 얘기해줘야 돼? KB. KB 고민을 처음부터 다 읽어요. 아니, 여기 빈칸 31번에 뭐 들어가야 돼요? 세도 정치의 핵심 기구였던 비변사를 없애고. 네, 비변사 적어주세요, 여러분. 비변사. 전방회의를 준비하던 비변사. 그 다음에 빈칸 32번은 뭐 들어가야 되죠? 정치 기능을 다시 의정부에. 비변사를 없애고 정치 기능은 의정부에, 군사 기능은 3군부에. 군사 기능은 3군부에 이렇게 돌려주었고, 그 다음 변화된 사회질서를 반영한 법전 이름은 뭔가요? 대전회통과 네. 육전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대전회통과 육전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빈칸 다 채우고 이 내용을 볼 때 흥선대원군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장은 뭘까요?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의 부정부패를 바로잡았다.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의 부정부패를 바로잡았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누군가가 다른 의견 이야기했던데 민기가 아니요. 네? 다른 의견 있었어요. 누군가 다른 의견 해줬었어. 맞는데 얘기해봐. 그래, 네가 말했잖아. 다른 의견 뭐였어요? 맞아. 용기 있게 얘기해도 돼. 목소리
나와 얘들아? 씨발, 나 이게 녹음되고 있어, 너. 응. 목소리만 나와. 자기 거 사람도 남이치기. 아까 누가 통치 체제를 정비했다 이런 내용 했거든요. 세도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통치 체제를 정비했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의 주장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세도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흥선대원군의 어떤 강단 있는 모습이 보이는 구절이 뭐냐면 여기 네 번째 줄에 그는 집권하자마자 나는 천리를 그러다 아주 가까운 거리로 삼겠으며 태산을 깎아내려 평지로 만들고 또한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 한다 이런 문구가 나오거든. 이거 모의고사에도 등장하는 문구인데 천리를 끌어다가 가까운 거리를 삼다는 건 뭐냐? 종친들, 자기와 가까운 종친들을 등용한다는 거고 태산을 깎아내려 평지를 만든다는 건 이때 권력을 잡고 있던 노론 세력들을 억압한다는 거고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 한다는 것은 남인 세력을 등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도정치의 핵심기구였던 비변사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서 세도정치의 부정부패를 바로잡는다는 거죠. 잘했습니다. 자, 그 밑에 부정적인 평가 한번 가볼까요? 자, 빈칸 36번에 들어갈 원해서 납부한다는 의미였지만 거의 강제적으로 걷어서 원망하며 억지로 납부한다는 뜻인 이건 뭘까요? 원납전이었죠. 원납전. 이 원납전을 왜 거두었어요? 왜 재정이 부족했는데요?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해서 원납전도 거두고 그래도 돈이 부족해서 상평통보 100배의 가치를 지닌다던 그렇죠. 당백전. 다른 방 가니까 동백전이라고 잘못 쓴 친구들 있더라. 당백전으로 써주세요. 당백전. 일당 100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겠죠. 당백전. 그리고 농민들은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이런 상황인 거죠. 사실은 이 경복궁 중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 경복궁 중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불타서 없어져 버렸던 경복궁을 다시 재건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토론 시나리오에서는 경복궁 중건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부정적인 평가라는 주장을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얘들아? 경복궁 중건을 위해 백성을 강제로 공사에 들어가야 돼. 경복궁 중건을 백성을 착취했어. 백성을 착취했다. 그치? 백성을 괴롭혔다. 백성을 착취했다.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흥선대원군은 경복궁 중건을 위해 백성을 괴롭혔다. 이렇게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가 됐나요? 예. 자, 이렇게 하면 토론 주제 첫 번째였던 세도정치 타파와 관련된 내용은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삼정의 문란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교과서 89쪽이에요, 여러분. 교과서 89쪽을 보시고 밑에 있는 토론 이제 완성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빈칸 39번은 교과서에 안 나와서 선생님이 미리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자, 전세를 거둘 수 있는 토지가 얼마가 되는지 조사하는 사업,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양전 사업이라고 합니다. 양전이요? 토지를 측량한다는 뜻이에요. 토지를 측량을 해서 이 토지는 누구 건지 이렇게 알아내면 지주들이 숨기고 있는 땅, 은결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찾아내서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전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전사업을 실시해서 은결, 숨어있는 땅을 찾아내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삼정의 문란 중에서 전정은 해결이 됐고 군정과 환곡을 해결하는 방안은 교과서 89쪽에서 찾아보시고요. 또 다른 내용도 있으니까 찾아서 빈칸 채우시고 주장에다가 써보시기 바랍니다. 안 돼. 자, 해봅시다. 이름 또 자, 나왔는데요. 군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반에게도 공포를 부과하는 빈칸 40번에 뭐 들어가야 돼요? 보호제. 보호제. 자, 여러분 기억나요? 돈을 많이 번 농민들이 왜 길을 쓰고 양반이 되려고 했지?
세금을 양반이 되면 군포를 면제받잖아요. 그쵸? 그래서 양반이 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흥선대원군은 양반한테도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를 실시를 했대요. 호포제 누가 실시했다고? 흥선대원군이. 자, 그 다음에 수령이 주도하던 한국제도를 폐지하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공물을 빌려주는 뭘 실시했지? 사창제를 실시했어요. 사창제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 더 이상 공부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백성들을 괴롭히고 세조 정치를 재생산하던 뭐를 대폭 정리했니? 서원을 대폭 정리했죠. 그쵸? 서원 정리했던 사람 흥선대원군 말고 또 있지 않았어요? 우리 영조도 서원 조금 정리하고 있었죠. 그쵸? 근데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47개인가 46개인가 요 정도만 남겨놓고 서원을 다 없애버렸어요. 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흥선대원군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장을 쓴다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그렇지. 선대원군은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아 백성의 지지를 받았다.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아.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아서. 자, 이게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는 게 두 가지 효과를 얻어요. 하나는 민생 안정,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고요. 하나는 세금 제도를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거니까 국가의 재정이 늘어나겠죠. 그쵸? 국가의 재정이 늘어나는 거를 확충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아서 이렇게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민생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 국가의 재정이 늘어나고 이렇게 정리됐을까요?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정책을 했는데 똑같은 정책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여기 보면 당시에 수많은 유생들, 성리하고 공부하고 있던 양반들은 흥선대원군이 어떤 정책을 싫어했을까? 아까 양반한테 포를 거둔 호포제. 서원 정리요. 그렇지, 서원 철폐 정책 이런 거 불만이 있었겠죠, 그쵸? 양반들이 막 겁나 싫다고 짜증냈어요. 맞아요. 심지어는 여기 보시면 최경 같은 유생은 흥선대원군이 이제 물러나야 된다고 탄핵을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어떤 개혁을 추진할 때 반대 세력까지도 포용해서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흥선대원군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지? 맞나요? 네. 자, 그럼 여기에다가 부정적인 평가 주장을 쓴다면 서원 철폐하고 호포제 같은 것 때문에 누가 싫어했다고? 양반들이 싫어했다고. 자, 그런 내용을 조합해가지고 선생님이 만든 모범 답안은 흥선대원군은 서원을 정리하고 호포제를 실시해서 양반들의 불만을 초래했다. 이렇게 적었어요. 서원 철폐, 호포제 이런 것들이 양반들의 불만을 초래해서 자기의 지지 세력을 잃는 그런 일이 돼버렸죠. 근데 그렇다고 얘들아, 호포제랑 서원 철폐라는 게 잘못된 정책은 아니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야? 뭐든지 불만 세력이 있으면 그 정책을 하면 안 돼요? 적당히 깝치자. 적당히 깝치자.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도록 스텝 바이 스텝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개혁을 하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물론 점진적으로 했을 때 잘 안 될 수도 있어. 갑자기 그냥 딱 시행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통상수교 거부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는 우리 60갑자 하면서 이미 미리 조금 봤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천주교 신도 수천 명과
그 다음에 프랑스 선교사 9명을 처형한 사건. 무슨 사건이었지 이거? 네? 병인박해. 병인박해죠. 빈칸 45번 병인박해. 병인박해. 선생님 저번에 60급자 설명하면서 프랑스 선교사 5명이 처형됐다고 잘못 이야기했는데 프랑스 선교사 9명이에요. 진짜요? 선생님은 숫자에 조금 약해. 그래서 이런 거 조금 틀릴 수 있으니까 이해해줘. 자, 그 다음에 이 병인박해를 구실로 프랑스가 강화도로 침략해온 사건. 무슨 사건이지? 병인 양요. 병인 양요. 자, 그 다음에 독일 상인인 이 사람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영군의 묘를 도굴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어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 교과서 90쪽에 보시면 오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죠. 오페르트. 자, 그 다음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문에 강화도에 미국이 쳐들어온 사건. 신미양요. 신미양요. 자, 이렇게 두 번의 양요를 거치고 또 중간에 자기 아버지의 묘가 도굴될 뻔한 이런 사건을 겪은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를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비석을 세웠어요. 그 비석이 혹시 뭔지 아나요? 척하기. 척하기. 그래서 빈칸 49번은 척하기.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마지막 문장이 있죠. 당시 청과 일본도 막지 못했던 서양 세력을 막아내서 조선의 자주성을 지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는 외세의 침입을 막아내서 자주성을 지켰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외세의 침입을 막아내서 자주성을 지켰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똑같은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 결론적으로는 이 통상수교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통상수교 계속 안 한 게 아니라 나중에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가지고 개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빨리 개항을 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내용을 쓰셔야 되냐 하면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를 거부해서 나라의 발전을 늦추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흥선대원군이 미국 프랑스와 싸우지 않고 문호를 개방했다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굴욕적인 역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개항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18차시를 학습하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18차시 내용 학습하시고 이 A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글을 다음 시간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었나요? 네. 심화 주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확인 문제. 확인 문제. 쌤, 저 보냈어요. 보냈어요? 답변 보냈습니다. 쌤, 프린스 책.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